대출이 있다면 갚는 게 나을까? 아니면 가만히 그냥 냅두는 게 나을까?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이런 거 타고 인스타에 올리면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를 잡아본 것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베스트. 일단 좀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신용카드가 좋나요? 체크카드가 좋나요? 모든 카드 쓰시는 분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체크카드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는데 급여 소득자이신 분들이랑 사업자분들이랑 그게 다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분들은 체크카드 쓰시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사업하는데요. 신용카드든 그 체크카드든 사업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사업용 신용카드라는 게 있는 것 같던데 사업용으로 지정된 그 카드만 써야 되나? 그런 질문도 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요. 이게 홈택스에다가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 내역을 세무서도 그렇고 세무대리인도 그렇고 다 이제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등록한 거를 딱 하고 나니까 내가 이 카드를 그냥 내가 사적으로도 막 썼는데 미용실 가서도 쓰고 애기 뭐 교육비도 긁고 학원비도 긁고 뭐 이렇게 했는데 괜찮을까? 이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로소득자분들은 어떻게 쓰셔도 그게 알아서 연말정산 때 쫙 분류가 돼요. 이게 교육비네, 의료비네 이렇게 다 분류가 돼서 아무런 상관없이 쓰시는 건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를 괜히 사업용 긁었다가 세무조사 나오거나 소명 나오거나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세무대리인한테 맡기시면 사업용으로 쓴 거랑 사업용이 아닌 걸로 쓴 거랑 그걸 알아서 발라줍니다. 사업용으로 쓰신 그것만 사실 세금을 줄이는데 경비 처리를 쓸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걸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미용실이라든지 병원, 약국, 애견샵, 동물병원 뭐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이걸 사업용으로 썼다고 보기가 조금 힘들겠죠. 이게 경비 처리가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그게 되게 애매해요. 그리고 그거는 업종마다도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맡기실 때 이 업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사장님하고 소통을 해서 사장님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어떤 걸 위주로 힘을 쏟고 계시고 어떻게 확장하고 싶으시구나, 그런 어떤 방향성 이런 것도 같이 알아야 이거를 장부 기장을 하면서 요건 빼야 되겠다, 요건 넣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판단이 서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과 이제 소통의 진심이고 그리고 관리를 그렇게 좀 꼼꼼하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주제 한번 가볼까요? 접대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접대비가 지금 이름이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매출처와의 관계, 매입처와의 관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거래처가 우리 술 한번 먹을까요? 우리 밥 한번 할까요? 이랬어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한번 사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이 사업하기가 쉽지 않죠. 거래처하고 거래를 원활하게 해서 선물을 할 수도 있고 추석이나 설날 이럴 때 우리 선물 주고 받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또 한 가지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경조사비가 돼요. 거래처 사장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상 안 갈 수 있어요. 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봉투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그런 것도 접대비 일환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도 다 된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그 한도를 맞춰가지고 경비 처리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경비 처리 받기 위해서는 이제 요즘은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이런 거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거 캡처해가지고 세무대리한테 보내주시면 그걸로 경비 처리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선물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접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무한정 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간 한도가 있어요. 3,600만 원까지가 기본적인 한도고요. 매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접대비도 많이 들 수 있겠다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매출액 대비해서 조금 더 붙여줍니다. 리베이트 나가는 것도 접대비가 가능한가요? 이야, 이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 리베이트 나가는 것이 접대비가 되느냐? 리베이트는 보통 현금으로 이렇게 나가죠. 그 현금 내역이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접대비로 경비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접대비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 경비 처리가 되려면은 증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리베이트가 보통 그냥 돈다발이나 뭐 계좌이체나 이렇게 준다고 하면 그거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야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냐면 인건비 처리가 되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리베이트는 경비 처리가 힘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프리랜서도 있고 사업자 등록 내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3,600만 원 플러스 알파의 한도는 사업자 등록 내신 분들에 한해서고요. 프리랜서 분들 있잖아요. 3.3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분들은 한도가 3,600이 아니라 1,20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사업자 등록을 냈을 때 사업하시는 분들이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이렇게 판단을 하실 때 대부분 연 매출이 1억 정도 나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고민이 좀 되시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매출 번 돈에서 쓴 돈 비용을 빼가지고 이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 세금 나온 거에서 세공제나 감면으로 빼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프리랜서로 하게 되시면 적용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세공제라든지 감면 이렇게 세금 빼주는 그런 제도들은 다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한테 특별하게 주어지는 그런 혜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는 대부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접대비 한도만 봐도 그렇죠. 그죠? 내가 프리랜서인데 사업자 내는 게 나을지 조금 고민된다라고 하시면은 세무사님 찾으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깊숙하게 받아보시면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주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장님들께서 대출이 많이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대출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다 대출 끼고 하고 계신데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자가 나가니까 빨리 갚아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대출을 빨리 갚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은 이걸 냅두는 게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대출을 이제 갚아버려야지 이거 찝찝한데 그러고 막 갚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번 돈에서 이거 번 거 족족 다 그냥 은행에 넣어서 갚았으니까 이걸 썼잖아요, 돈을. 그러면은 내가 남는 것은 통장에 잔고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금을 낼 때 대출 상환한 걸 가지고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안타깝게도 대출 상환한 것은 경비 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이익으로 보지 않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대출을 갚은 거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자를 내잖아요. 이자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상 대출일 때 한해서 그런 거예요. 대출을 받으실 때 뭐 주택 담보로 사업자 대출 받으셨다라고 하면 그것도 사업상 쓴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다 경비 처리 됩니다. 내가 지금 통장에 잔고는 없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맞아? 하는 게 보통 이런 데에서 많이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대출이 있다면 갚는 게 나을까? 아니면 가만히 그냥 냅두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 줄로 압니다. 저도 그게 나름대로 고민이었어요. 저도 사업을 하고 저도 같은 처지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이미 사업을 더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저보다 더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만날 때마다.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대출은 그렇게 갚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성공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확장 가능성이 더 있고 확장할 계획이 있고 그런 거라면 그거를 굳이 갚지 않고 더 이거를 뭐 광고를 하든 어떤 새로운 개발을 하든 이런 데에 더 쓰는 것이 저는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질문입니다. 자동차 관련인데요. 자동차 관련돼가지고 이걸 차를 뽑으면은 진짜 세금에 도움이 되나?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셔요. 저희가 결산을 매년 9월, 2월 미리 해가지고 세금이 얼마 나올 거다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5월이나 3월에 나올 세금이 어느 정도 미리 이렇게 피드백이 되거든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면 보통 나와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세금보다 내가 좀 많이 나오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걸 우리가 비용이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비용이 부족하다. 세무사님 그러면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다가 저 차 바꿀까요? 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뽑거나 바꾸는 거 세금이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승용차 있죠? 차값은 1년에 800만 원까지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뭐 주유비라든지 다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유지비, 수리비 다 합쳐가지고 차값이랑 다 합해서 그래서 1년에 1,5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제가 읽은 사장학 개론이라는 그 책에서 어디까지 사장이 타고 다닐 수 있냐 차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러더라고요. 포르쉐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뭐 람보르기니나 벤틀리 이런 차는 사치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명쾌했던 것 같아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이런 거 타고 인스타에 올리면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나요? 너무너무 이거는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있는데 인스타에다가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샀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곤 하는데 그걸로 경비 처리를 안 받으면 괜찮겠죠. 그걸로 사업용으로 썼다고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안 하면.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랑은 다 해놓고 세금을 줄이고 싶으니까 또 경비 처리로 그걸 넣잖아요? 그러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람보르기니를 사업용으로 쓸 일이 있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할 거예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세무조사관 분들이요, 밥만 먹고 이런 사업자 분들 장부만 봐요. 그러면은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를 구매하는 것 자체는 그건 완전히 자유고 부럽습니다. 그죠? 자랑하는 거?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거를 경비 처리를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세무조사에 증거를 남기는 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세요. 사실 이게 되게 큰 주제인데 법인 개인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개인 사업자입니다. 많은 분들 말씀하시기에 직원이 28명에 이 정도 되면 법인 왜 안 하냐 그 질문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금 운용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크게 되시는 분들, 성실 사업자 되시는 분들이 항상 법인에 대해서 법인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실 때 제가 함부로 그냥 옆에서 바람 넣는다고 법인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으로 가시면은 통장 내역이랑 증빙이 1대1로 다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사장님이 그걸 다 가져가실 걸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도 내고 종소세도 내고 그 두 개를 다 냈을 때 반드시 법인 전환이 유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하시는 거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법인이 영업에 유리하죠. 아무래도 커 보이고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있어빌리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법인 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확실히 대출이나 지원금 이런 것도 조금 유리하다고 해요. 외부에서 투자 받으시거나 동업이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인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법인하는 게 나을지 개인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법인을 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 하나 더 하는 게 나을지, 이런 고민은요 대표님이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시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반드시 세무사님 상담 받으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12월에 또 라이브 할 건데 이런 주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 있으시면 올려주셔도 좋고, 댓글이나 DM이나 이렇게 주시면 반영해가지고 그 다음 라이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